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브랜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가장 많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누구누구답다 라는 그걸 인정받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연심답, 이케아답다, 무인양품답다, 애플답다,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고 보니까 저만 저네요. 어떤 브랜드든지 그 브랜드답다라는 그 가치를 얻기까지는 분명히 필요한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누구답다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고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오리지널리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재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리얼리티예요. 바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건 as is를 안다는 건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현재의 내가 누구인지 질문을 나한테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대답을 못하냐면 바로 너무 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은 누구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화가 나고, 어떤 일은 절대 참을 수 없고, 이런 일을 하면 마음이 설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질문으로 나눠서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오리지널리티, 나답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첫 번째, 리얼리티 파악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싶은지 바로 나의 목적지를 정하는 건데, 이게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예요. 말하자면 투비 상태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정하는 게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 그 방향으로 가면서 명확해지는데, 이걸 하나하나 글로 써보면서 저 지점이 내가 가는 지점이라는 걸 계속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답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지금 현재 나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거랑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어떤 목적지를 정하는 거, 이 두 개만 가지고 구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답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이 전략과 연결되는 거죠. 투두예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브랜드 이미지 전략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라 하면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게 다 브랜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브랜드 네이밍도 들어가고요. 내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 그다음에 내가 취하는 태도, 내가 말하는 말투, 성향, 성격, 이 모든 것들, 바깥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접점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브랜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여져야 되겠다. 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행동을 하고 맞는 옷을 입고 맞는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전략을 세우면 그렇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 결국 현재의 나, 리얼리티에서 앞으로 가고 싶은 아이덴티티 그 사이를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통해서 계속 컨트롤하면서 뭘 만들어간다? 그 분야에서 나답다,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이 분야에서 가장 명확하게 만들어가야 될 목적점,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딱 하면 그 브랜드가 떠오를 거고요. 그 브랜드에서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역시 그 사람답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얻을 때까지는 끊임없는 시간이 들어갈 거고 끊임없는 시행착오가 겪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답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일을 하고 그 사람과 새로운 이 기회를 도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걸 좀 쉬운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려운 표현만 하면 답이 없으니까. 자,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약속을 해요. 시간 약속을 해서 매일 이번 주 9시, 토요일 9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데 내가 딱 어떤 친구를 생각했을 때 그 친구는 늘 5분, 10분 전에 나와서 먼저 와 있는 친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어떤 날 늦었어요. 근데 늦었는데 늦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일찍 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한데 그래도 올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건 사고나 아프거나 해서 늦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출근을 하는 그 직장인에도 똑같이 속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매일 늦어요. 막 헐레벌떡 매일 그 약속 시간에 5분, 10분 늦는 건 기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날 무지 일찍 왔어. 그래갖고 나 일찍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에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약속 시간에 이 사람이 여전히 또 안 와 있어.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순간적인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결국은 그럼 그렇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 그것들을 자신의 행동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답다를 만들 때 생각하려면 결국은 그 분야의 전문가스럽게 무언가 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나오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걸 더 해야 되느냐? 바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야 돼요. 가령 브랜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브랜드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하자면 검색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그 글들이나 텍스트만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만약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신은 브랜드를 직접 성공시켜 본 경험이 없어. 그런데 들은 걸로는 아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과 만나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본색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미천이 끝났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너무 짧게 그 미천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호기심을 주고 사람들을 끌어올 수는 있지만 그 분야에 진짜 머무는 전문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된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축적을 해야 돼요. 이게 그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누구누구답다. 누구누구 다워. 역시 그 사람은 틀려.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얻어내는 거고요. 이걸 누군가는 센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 이 브랜드 이미지 분야에서 일하는데 저 사람은 역시 옷 입는 감각이 틀려. 옷 입는 센스가 틀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센스가 있냐를 들여다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옷을 다른 사람보다 이 고르는 재주가 남달랐어. 무수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무수히 성공해봤어요. 이런 거에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지를 본인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사람은 척 보면 이제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 입는 능력과 지식이 축적된 거야. 그러니까 옷 입는 센스가 늘어난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자신이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참 저 사람 감각 있고 센스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이제 실패율을 줄이는 거지.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이야기하면 10개가 다 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전지전능한데 이건 신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일단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50% 확률이 일단 갈리지고요. 맞죠? 시작을 한 다음에는 보통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성공했어요. 5번째. 그 다음에 6, 7 실패하고 7번째 성공했어요. 이 정도 되면 10번 중에 2번을 성공하면 2할 때라고 하죠. 그러면 야구선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3할 때의 타율을 유지하는 선수는요. 공이 10개 왔을 때 3개 정도의 성공 확률을 보이는 거예요. 이 히트를 친다고 하죠. 안타를. 그러면 내가 하는 분야에서 10번의 시도를 해보고 그중에 3번, 4번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는 정도만 해도 뭐가 된다? 사람들은 그 분야에 굉장히 승률이 높은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해보고 한 번이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2번 해보고 이게 아니면 아예 분야를 떠나죠. 너무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떠나는 철새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기만 하시면 어떤 분야에 속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시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번의 시도 중에 앞에가 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 7번까지. 최악의 경우 8번까지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느냐? 계속 시도한 시간을 보고 있어요. 시도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노력의 그 가치를 보는데 9번째 성공했어요. 10번째 성공했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는 10번 중에 2번을 성공해서 실제 확률은 20%밖에 성공률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도했던 나의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분야의 사람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사람들한테 각인하는 효과가 높아지면 아, 역시 너답다. 그 회사답다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그 회사가 MU거든요. 매니지 유. 뭐든지 다 해 유예요. 뭐든지 다 해 유의 MU인데 다른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디지털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의 결과물은 주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결과를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물로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어떤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MU답다라고 하면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최소한 MU랑 일하면 브랜드에 도움은 된다. 그리고 저기랑 하면 기록에 남는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되고 어떤 포스터나 이런 걸로 인상적이고 이벤트나 프로젝트가 재밌거나 하면 나중에 봤을 때 역시 MU답다. 역시 조현신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보면 그 안에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 돈이 된 것도 아니었고요. 다 성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보여지는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시도를 했더니 10번 중에 3번 성공한 정도의 확률로 우리 회사는 나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함께 손잡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오리지널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아마 조금은 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분야를 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분야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뭐 그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관련된 책 읽기 프로젝트도 괜찮고요. 토론 프로젝트도 괜찮고요.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해당 분야. 이게 이 주식 분야냐, 부동산 분야냐, 돈을 벌기 위함이냐 아니면 지식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냐 경력을 환승시키기 위함이냐 아니면 이력을 바꾸기 위함이냐 다른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냐 어떤 거든지 간에 이 자신의
이 움직이는 분야를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분야에 관련돼서 뭘 해야 된다?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오리지널리티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본인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리얼리티죠. 자기가 자기 인식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이 안 됐을 때 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을 오해하고 의혹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주제 파악입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을 하는 방법은 제가 이 오디오 클립 앞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법, 그렇게 쓰는 걸 통해서 나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그걸 통해 현재 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보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투비 상태, 그게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상형의 그 모습을 반드시 명문화된 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야 기억됩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공표하는 효과랑 연결되어 있어요. 내 꿈은 10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예요. 내 꿈은 프레스들, 외국 프레스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호텔에서 얼음 조각이 이렇게 막 물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출간 기념회를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면 꿈이 명료해지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써야 되잖아.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데드라인이 정리되기 때문에 해야 될 거가 더 명료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투비 상태, 아이덴티티를 정리한 다음에 뭐예요? 그에 관련된 투두, 해야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얘를 어떻게 한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사람들한테는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결을 통해서 나답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렇지만 가장 또 어려운 방법이죠. 왜? 실행해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랑 경쟁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분야는 나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후 문제예요. 돈이 될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사실 세우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제가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의 분야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예를 들었던 사례가 브랜드 베스킷이에요. 바구니를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이게 나라는 브랜드 베스킷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 베스킷이 조연심이고요. 조연심은 이 브랜드 베스킷이 어떤 분야의 바스킷이냐면 퍼스널 브랜딩 이런 분야의 바구니예요. 그럼 이 안에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상상하시고 싶으세요? 계란이에요. 계란이 이 안에 수북히 쌓여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계란이 뭐다? 바로 아이템에 해당하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 관련된 이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계란의 형태로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강연의 형태로, 어떨 때는 책의 형태로, 어떨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의 형태로, 또 다른 프로젝트 형태로 끊임없이 계란들이 쌓이게 되겠죠. 근데 이 계란이 어디에 들어있다? 나를 증명하는 브랜드 베스킷, 자기 분야의 바구니 안에 담겨 있어야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프로젝트,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저 분야에 들어있는 계란에 해당하는 걸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신이 하는 분야와 관련돼서 아웃풋을 컨트롤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날은 돈 벌기 위해서 주식했다가 어떤 날은 부동산 했다가 어떤 날은 프랜차이즈 했다가 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의 전문성이 없어 보여. 단지 이 사람의 목적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에만 목적이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게 해당 분야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리지널리티를 만드는 힘이고요. 저 사람답다. 저 사람이 하는 건 그 분야에 자기가 만든 브랜드 베스킷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힘이고 가야 될 목적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자신의 분야에서 오리지널리티, 누구누구답다라는 걸 확보해야 사람들한테 기억에 오래 남게 되겠죠. 그 오래가는 자신의 오리지널리티, 누구누구답다라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